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어,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나를 좀 지탱해 줄 수 있는 자산이 하나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은 뭐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다 자기만의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믿는 구석에서 자존감이란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결국에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는 구석은 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떠한 내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내 어떠한 성격 기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집안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타적인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나만의 재주라던가 능력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냥 뭐 사실 평범한 사람이라는 건 없죠. 사실 뭐 평균의 종말이란 책에도 나오긴 하지만 사실 평범한 인간이란 건 사실 없잖아요. 예. 뭐 그거는 나중에 뭐 제가 혹시 기회가 된다면 책에 대해서 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평범한 건 없잖아요. 뭐 그런데 그래도 그냥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했을 때 그냥 적당한 보통의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어 내가 조금 내 뒤를 봐줄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산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산이라면 일단 지금의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캐시는 지금 당장은 안전판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말 그대로 캐시가 아니라 자산이에요. 자산. 근데 뭐 보통 우리가 뭐 자산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그래도 그나마 지금 합리적인 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신뢰하는 자산은 일단은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인 거고요. 부동산도 이제 뭐 실거주가 있을 수 있고 뭐 상가, 건물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근데 아마 뭐 보통 사람들이 뭐 상가나 건물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냥 뭐 부동산 아파트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뭐 부동산 아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ETF 정도 이게 뭐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ETF도 그건 조금 더 이제 나눠져야 되긴 하겠지만 ETF라고 하면 뭐 거의 뭐 미국 S&P 500 ETF죠. 그리고 그것도 가능하면 국내 상장 ETF보다는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S&P 500을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죠. 뭐 그때 저번에 제가 예전에 초창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뭐 에든 뱅가드사의 VO 같은 거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뭐 근데 뭐 어쨌든 뭐 ETF도 그렇고 뭐가 됐든 어쨌든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확실히 내가 기댈 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요새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정말 뼈저리 느끼고 있고 특히 제가 부동산을 사실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내가 기댈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지금은 이제 뭐 부동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예, 정말 많이 들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 부동산에 대해서 뭐 오랜 투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뭐, 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제 느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냥 뭐 어쨌든 자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확실히 부동산이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산으로서의 어떠한 내 지지대의 역할은 근데 확실히 해주긴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은 정말 많이 들고요. 근데 내가 만약 그걸 ETF로 가지고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면 그래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내가 어쨌든 당장 실거주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실거주를 하는데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건물 자체 감가상각은 되겠지만 실질적인 시세 가격은 우상향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ETF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사실 뭐 좋아하는 그 뭐 땡땡 유튜버님이 계세요. 저보다 이제 연배가 더 있으신 형님이신데 그 형님이 되게 열심히 사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기가 너무 좋고 진짜 저 매번 영상을 이렇게 챙겨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 것도 막 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뭐 진짜 그 형님도 항상 얘기하는 게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해놔라 라고 하시고, 그리고 부동산도 좀 가능하면 내 실거주 자가를 빨리 아파트를 매수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생 선배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를 저는 그래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 맞는 건 이 세상에 100% 진실 진리도 없지만 100% 맞는 진실 사실도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 인생 선배님들이 얘기하는 거 반드시 참고를 조언을 들어야 돼요. 겸손하게.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제가 뭐 이렇게 따로 존경하는 그 뭐 형님 유튜버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 그래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겠구나. 뭐 이게 굉장히 다른 타 투자 대안이나 뭐 자산에 비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가진 이 능력 안에서는 이게 최선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이게 제가 이게 좀 말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할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내가 몸담을 수 있는 실거주로 해서 부동산을 하나를 꼭 구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갭 투자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뭐 그거는 제가 갭 투자도 사실 고려를 해보긴 했지만 막 이리저리 찾아보긴 했지만 일단 해본 건 아니니까요. 실제로 경험한 거 아니니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데 지금 제가 실거주로서 내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진짜 생각보다 굉장한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요. 예, 진짜 그 안정감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니까 내가 뭔가를 좀 또 그걸 발판 삼아서 좀 시도하려고 하는 어떤 에너지, 용기가 좀 생기더라고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뭐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 한쪽 또 투자 포트폴리오, 자산 포트폴리오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에요. 그냥 거의 거의 한 90%, 90%, 95% 이상이 뭐 부동산이죠. 나머지는 뭐 개별 주식에 뭐 넣은 거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인생 처음으로 투자 경력이 18년 차인 사람이 아직도 한번 처음으로 남의 말 한번 믿고 투자했다가 지금 뭐 마이너스 거의 지금 마이너스 한 50%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래도 한 번도 남의 말 믿고 투자 안 했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이런 것도 사실 경험이죠. 그냥 저는 이제 제 원래 투자 스타일대로 투자
그 방법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대로 했었으면 전 뭐 지금 보니까 원래 다른 종목을 사려고 했는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삼성전자처럼 막 몇배가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뭐 더블 만큼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는 이제 뭐 이거 뭐 굳이 투자 포트폴리오고 하기는 민망하지만 뭐 지금 뭐 퇴직연금이 조금 있는데 뭐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퇴직연금 굉장히 소액이고요. 진짜 소액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어쨌든 저도 퇴직연금의 연금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뭐 DC형, DB형이 뭐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DC형으로 해놨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뭐 ETF 미국 알죠? 뭐 아시겠죠? 뭐 미국 S&P 500 추종을 하는 국내 상장된 ETF에 넣어놨습니다. 넣었고 그거는 그냥 지가 알아서 잘 되겠지 하고 그냥 뭐 그냥 그 월 적립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소액이지만 뭐 사실 그거는 큰 기대는 안 해요. 특히 뭐 그리고 퇴직연금 관련해서 미국에 투자할 때는 S&P 500이나 아니면 미국 나스다백 뭐 이런 거 둘 중에 하나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뭐 그걸 섞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마 제 느낌에는 투자 경력이 좀 아마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투자 경력이 아마 짧으신 분들은 아마 미국 나스다백의 비중을 조금 더 두는 쪽으로 아마 했을 거고 저처럼 이제 산전수전 뭐 세계 경제 위기까지 다 겪으신 분들은 아마 미국 나스다백은 아마 투자를 아예 안 하시고 아마 S&P 500에만 거의 다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한 10% 20% 정도만 미국 나스다백에 같이 합쳐서 하지 않나 아마 싶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저도 별의별 뭐 일 다 겪다 보니까 그냥 나스다백에는 안 하고 그냥 S&P 500에 투자는 국내 ETF 쪽에다가는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고요. 아마 제가 어디다 넣었을지는 아마 여러분들 추측 가능하실 거예요. 제가 앞전에 영상 올렸었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아마 얘 여기다 했겠구나라고 아마 대충 아실 거예요. 그렇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자산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는 자산 배치라고 하는데 그 자산 배치를 저는 일단은 다 마무리 지었어요. 다 각각에 맞는 곳에 자산을 다 이제 배치를 해놨고 이제 뭐 비상금 이외에는 다 이제 자산을 그 자리에 잘 맞게 제 나름의 분석에서는 나름대로 잘 그 모든 곳에 다 자산을 잘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별로 뭐 크게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그렇고 그리고 그 뭐 어쨌든 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 저 같은 게 그래서 부동산이 나 확실히 있는 게 좀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좀 제가 이번에는 좀 운이 좋게도 사고 나서 조금 올랐어요. 원래 사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괜히 또 욕 처먹을까봐 좀 그렇긴 하는데 뭐 어쨌든 전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뭐 사고 나서 좀 올랐어요. 근데 물론 저 사기 전에도 이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는 뭐 사실 이거 사기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공부를 해왔고 진짜 임장도 엄청 많이 다녔고요. 손품도 엄청나게 했고요. 진짜 막 진짜 그랬었으면 그리고 특히 그 와중에 제가 이제 매수하려는 타이밍 때 갑자기 급등을 하는 바람에 제가 거의 최고가에 샀고 그리고 나서 또 제가 매매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 주변 뭐 여러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정말 정말 힘들게 예, 매수를 했습니다. 예, 했고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막 제가 막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막 말리기도 했어요. 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 너무 심한 거 같다. 너무 막 지금 막 추격 매수하는 거 같다. 막 이제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근데 제가 전 주식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 그 감각이 있거든요. 그 제가 뭐라고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주식 투자를 오래 하면 그 뭔가 알 수 없는 그 감각이 있어요. 아, 내가 단기간에 어떻게 될지는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아, 결국에는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그 뭔가 알 수 없는 그 감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부동산이 처음이니까, 이게 이 주식의 그 감각이 부동산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계속 또 그거에 대해서 비교도 해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본질은 꼭 똑같더라고요. 투자에 있어서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리고 그게 본질적으로 또 거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투자와 거래의 본질 자체가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다르지 않다. 아, 똑같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알게 되고 나서 그때부터, 아, 이제 다른 말 듣지 말고 내 소신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예, 주변에서 막 뭐라고 했는데도 그냥 제 의견대로 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매수하고 나서부터 엄청 오르더라고요. 예. 뭐 엄청이라는 게 막 아휴, 막 대폭등 그런 건 아니고, 전 이미 급등한 상태에서 최고가에서 매수를 한 거니까.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뭐 제가 갖고 있는 뭐 재산이나 제 소득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거죠. 예, 많이 오른 거죠. 예,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역시 내 감각을 믿고 하는 게 맞았구나. 항상 내가 이런 쪽으로는 조금 이렇게 선천적으로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후천적인 한 18년 차에, 18년 차, 아, 이제 19년 차구나. 아, 19년 차에 이 노력이 그래도, 아무리 내가 선천적으로 좀 타고난 건 없어도 19년 차의 그 경험은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긴 하는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내가 확실히 분석을 열심히 했으면, 남이 뭐라고 하든 시장에서 뭐라고 하든 내 분석을 믿고 가는 게 맞겠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매매를 하면서 더 확신을 느꼈죠. 확신을 느꼈고, 예전에 제가 회사를 창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뭐 제가 이제 주식을 양도를 하는 거죠. 제 회사 주식을 이제 양도를 하면 이제 결국 회사를 파는 거잖아요. 주식 양도하는 게. 그때도 제가 판다고 했을 때 막 주위에서 막 말리고 했었어요. 근데 예, 저는 이제, 아, 내가 막 분석을 했을 때는, 아, 이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내가 과감하게 매도를 했죠. 주식을 팔았죠. 그렇게 해서 조금 수익을 보고 지분을 넘기고 이제 팔았는데, 결국에는 또 제 말대로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내가 확실히 공부만 많이 하고 분석을 정말 많이 하면 설사 내가 틀릴 수 있더라도, 그래도 틀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래도 내가 19년 차 18년 동안 열심히 한 그거는 물거품이 되진 않구나. 그거를 내가 내 지식을 너무 함부로 과소평가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내 지식과 내 분석을 어느 정도는 믿자. 틀려도 상관없어. 틀리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인드로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부동산이 그렇게 해서 조금 올랐고, 그래서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아, 내 지금은, 아,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뭐 이유는 뭐 여러분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사실 메인 이슈는 그건 것 같아요. 이제 공급 물량이 너무 적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사실 예전에 손품 팔았을 때도, 우리나라 앞으로의 지금 기존 주택에 있는
그 이미 갖고 있는 그 물량이랑 그리고 신규로 쏟아질 그 이제 각종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물량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예전에 몇백만 채를 막 짓는다고 한 자기네 그 안에는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 등등 다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그렇게 해도 초과 수요더라고요, 부동산이.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계산해봤어요. 근데 뭐 아주 디테일하게는 못 해봤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틀 안에서 아마 숫자적으로는 대충은 맞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계산을 했는데 그런데도 초과 수요였고, 근데 지금 돌이켜서 뭐 한 3, 4년 정도, 한 3년 정도 지나고 보니, 한 3년? 2년? 2년 반? 어쨌든 한 3년 정도 지나고 보니 제 예상했던 이제 예정이 됐던 그 공급 물량보다도 지금까지도 훨씬 더 적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적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구나, 이 부동산 상승이. 그래서 지금 아마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아마 이번에는 좀 정말 유례 없을 정도의 아마 매도자 초우위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저도 보잖아요. 요새 뭐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그 부동산에 대한 그 갈망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진짜 아닌 척하면서 굉장히 크더라고요. 속으로는 진짜 큰데 아마 그거가 아마 이제 더 세게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그 젊은 사람들, 특히 신혼부부들의 집을 사고 싶은 욕망이 이제야 불이 딱 켜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야 스타트가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올 여름부터는 그 스타트가 이제 진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좀 신혼부부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진짜 좀 열정적으로 이렇게 매수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매물이 너무 없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없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조건은 뻔짜거든요. 예. 뻔짜기 때문에 그쪽은 아마 매물이 극심하게 없을 거라서 아마 가격이 아마 심상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여기까지도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 대충 이렇게 될 상황이라는 거는 대충 알고는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네가 무슨 뭐 예언가냐라고 할 텐데, 저는 사실 어느 정도까지 예상했거든요. 이렇게 될 거라고. 분석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예. 그런데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생각보다 어느 지역이 많이 올라가고 어느 지역이 또 많이 올라가고 그런 거는 조금 제가 좀 못 맞췄어요, 솔직히. 근데 전체적인 틀에서는 결국 뭐 일단은 운이 좋게도 복잡게 세상에서는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 했잖아요. 근데 뭐 운이 좋게도 뭐 조금 제 예상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진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못해도 저기 입지에 저 정도 아파트는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는 이제는 아예 초기는 쳐다도 못 보는 곳이 지금 돼버렸거든요, 벌써. 예. 그러면 진짜 마음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 거기서 전세랑 월세 가격이 오르질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문제가 이 전월세까지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돈이 그 상태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저 아파트 가격은 이제 더 올라가서 가뜩이나 못 사는데, 그럼 저축이라도 해서 내가 뭔가를 또 해서 열심히 해서 가야지. 이게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전월세가 올라가서 저축이 너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돈적으로도 줄어들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이제 그 의지, 사람들의 그 내가 올라타고 싶다, 저 집 가고 싶어 하고 싶다라는 그 의지까지도 많이 꺾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힘든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뭐 좀 소득이 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돈 모으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뭐 좀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 그분들은 뭐 갈 수 있겠죠. 그분들은 아마 뭐 쉽게 쉽게 매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뭐 지금 대출이 또 줄어든다고 하죠. 예. 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뭐 쉽지 않고요. 근데 뭐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좀 확실히 보기 시작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뭐 7월 말이나 8월 초에 이제 뭐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을 내놔서 그거가 확실히 어떠한 시장의 하방 압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 또 그때는 뭐 조금은 뭐 주춤할 수도 있겠죠. 주춤할 수 있고, 뭐 급하게 뭐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저도 잠깐 월세를 살았거든요. 월세를 살았고, 또 신혼 때 잠깐 월세에 살았어요. 그 그때 이제 신혼이기도 하고 해서 역세권의 지역은 말씀드릴 수 없고, 거기도 어쨌든 꽤 좋은 입지에 역세권의 오피스텔 원룸이었는데, 어 천에 75로, 천이었나? 500에 75, 500에 75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도 원래는 한 75가 아니라 뭐 70, 65 이렇게도 됐었는데, 제가 너무 워낙 급하게 구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때도 오피스텔지 매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좀 좋은 입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월세 제가 좀 또 찾아보긴 해야겠는데, 지금 아마 월세가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어떤 그 부동산 관련, 부동산인지 어떤 뉴스에서 봤는데, 뉴스 뉴스인데 유튜브죠. 근데 봤는데 어떤 분이 월세를 알아보고 계셨는데, 이제 비싸서, 이제 지금 뭐 월세가 그 기존에 다른 데도 이제 빌라로 월세를 사시다가 이번에 또 이제 빌라 가격이 월세가 올라서 딴 데로 옮긴다고 했는데, 원래는 한 5, 60만 원의 빌라 월세를 냈었는데, 한 2년 지난가 어쨌든 최근에는 집주인분이 월세를 100만 원 이상 부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100만 원 이상도 거, 겨우 그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세가, 야, 그럼 월세가 거의 더블이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월세가 진짜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물론 사실 우리나라 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있긴 하죠. 근데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구나. 그러면 진짜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 거기 그 살았던 그 500에 75도 지금이면, 물론 원룸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도 엄청 많이 올랐겠구나. 거기도 진짜 100만 원 가까이,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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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많이 좀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을 하고, 아 이게 참, 뭐 이게 참, 이게 뭐
뭐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자본주의 시대를 떠나서 이 세상은 복잡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다시 처음 주제로 돌아와서 확실히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내가 조금 기댈 수 있을 만한 자산이 있는 게 확실히 정말 좋구나, 혹은 아니면 거의 이제는 필수인 시대가 됐구나 라는 거고요. 그게 부동산이 됐든 뭐 ETF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린다면 어 예전에 제가 아니다 이거는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구나. 뭐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이렇게 하셔서 뭐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본인이 좀 기댈 수 있는 자산을 빨리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너무 힘들었고 그거 마련하기까지 너무 힘들었고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뭐 지루한 얘기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